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다시 연임하겠다, 재선임하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제롬 파월 의장은 공화당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계속해서 이런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방향으로 자기 노선을 정하면서 의장직에서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 안 하는 거죠. 예, 절대 방해 안 되게 뭐 하자는 대로 이제 하는 거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지난 1년 겪어봤는데 뭐 얘기 잘 들으니까 계속 시켜보지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대신에 부의장으로 들어온 인물이 있는데 라엘 브레너드라는 인물입니다. 브레너드라는 이 인물은 라엘 브레너드. 근데 이 브레너드라는 인물은 아주 좌파 중에 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사람을 의장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냥 부의장으로 앉혀놓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일단 바이든의 선택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추진했던 양적 완화, 이것을 어떻게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제롬 파웰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계속 파웰이 관리하는 것이 이게 좋겠다. 더더군다나 뭐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파웰이 지난번에 발표했던 11월 3일 날 발표했던 그 내용 그대로 테이퍼링이 이제 정식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 추진이 될 것이다. 테이퍼링은 이제 계속 한 달에 한 150억 정도 그동안 연준이 풀던 돈을 점점 줄여나가는 방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뭐 늦어도 내년 말 빠르면은 내년 중반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게 이제 이자가 올라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이제 그때쯤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상들을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시중의 통화를 줄인다라는 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겠지라고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반면에 이쪽에서는 연준 쪽에서는 통화량을 줄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이든 백악관은 지금 뭐 빌드백 베러 법안 지금 만들어 놨죠. 인프라 법안 통과시켜 놨죠.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또 돈을 푸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연방정부는 돈을 풀려고 그러고 연준에서는 지금 풀고 있던 돈을 조이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어서 이것이 현재 시중의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저희가 지금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애매한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고 있고요. 근데 많은 국민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인플레이션을 지금 가장 먼저 꼽고 있다. 갤럽에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26%의 미국인들이 인플레이션 문제, 실업 또는 전반적인 경제 문제를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손꼽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데 모든 국민들이 지금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를 여태까지 우리가 겪어봤던 명절들 중에서 가장 비싼 명절을 보내게 생겼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가오면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는 뭐를 살까라고 약간 이렇게 들뜬 마음으로 각 전단지들을 막 이렇게 챙겨보고 하는 그런 때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전단지를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울 수밖에 없는 지금 시대에 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핫세일 한다고 내가 사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문가들은 상당히 많은 돈이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중에 풀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하겠고요. 이런 그 경기 침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하지만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라든가 경기 침체와 유사한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내년 이상 갈 것이다 라는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빨리 끝내려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빨리 끝내줘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줘야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발생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코로나 팬데믹을 끝내지 않고 계속 질질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른 경제 문제가 풀릴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거 안 풀려고 합니다. 왜 안 풀려고 하느냐? 백신 팔아먹어야 되니까 안 풀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백신 저항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알약 만들었죠. 이제 알약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 장사를 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팬데믹 사태를 더 장기화하려고 하는 이 정치인들이 있는 한은 경제 문제가 쉽게 풀리지를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저희 입장에서, 제가 기자 입장에서 이 현상들을, 사회에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고 있을 때 느끼는 느낌입니다. 이게 굉장히 갑갑하다. 왜 그거를 딱 집어가지고, 자, 이제 팬데믹은 끝났다. 백신도 나왔고 치료제도 나와 있으니까 각 지역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치료에 집중하고, 의료진들 전부 다 치료에 집중하는 형태로 다 포메이션을 좀 바꿔보자. 네, 백신은 맞고 싶은 사람 맞고 아니면 말고, 이거는 이제 백신은 독감 백신처럼 선택의 여지로 남겨줘도 상관이 없는 건, 왜냐하면 부작용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야 되니까. 유럽 의료 쪽에서는 부작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론 CDC에서도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집계하고 보고를 하고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성의 없이 합니다. CDC가 하고 있는 게. 자발적으로 신고해온 것에 대해서만 집계를 하고, 그것도 전체 50개 주 다 하지도 못하고 있고요. 안 해오는 주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통계 자체를 제대로 내지를 않습니다. 어차피 파이자 같은 곳들 전부 다 이 백신, 미국 정부하고 계약 맺을 때 백신 부작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백신을 맞고 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파이자를 상대로 소송 걸지 않겠다라고 약속 받지 않았습니까? 파이자가. 약속을 받았으면 그러면 꺼리낄 것 없는데 알려줄 거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소송 못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알려줘야 되죠. 이런 거니까 맞을 사람 맞고 맞지 말 사람 말아야 된다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저희가 상당히 오랜 시간 계속 질질 끌려가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 경제가 전부 다 볼모가 잡혀져 있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끌려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